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박민영의 SNS. 이 안방만 힘이 없으니 허전하죠, 여러분. 지금 채팅창도 좀 조용한 편이고요. 자, 이럴 때 여러분 바캉스를 대비해 여름 수혜주 전략 이렇게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이 뒤 배경이 너무 웃기지 않나요? 박민영 없는 SNS 여름휴가 특집입니다. 박민영 앵커가 없더라도 같이 여름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종목들과 그리고 전략들을 저희가 꼼꼼히 살펴드릴 테니까 1일차부터 5일차까지 빼먹지 말고 함께해 주세요. 유한타증권 박우신 골드센터 팀장과 임정희 메리츠 종금증권 영업부 과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께 먼저 질문 드리죠. 많은 전략가들이 이렇게 시장이 정말 힘이 안 나게 하니까 빨리 바캉스, 그냥 바캉스 아니더라도 여름 휴가 떠나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음하고는 또 정반대인 게 지금 증시가 워낙에 최근에 안 좋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휴가를 개인적으로 좀 뒤로 미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미뤘다. 예, 네. 마음 놓고 좀 이렇게 놀러 갈 수 있는 처지는 아니어서 예, 오히려 이제 예. 장이 좀 돌아서야 저도 개인적으로는 휴가를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두 갈래로 나뉘네요. 이렇게 안 좋으니 빨리 갔다 와야겠다. 한번 기분 전환을 하러. 아니면 놀러 갈 처지가 아니다. 뒤로 미루겠다. 어떤 편이세요? 네, 저도 지금 놀러 갈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놀러 갈 때문에 상황이 좀 아니다. 시장을 예. 좀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 바캉스 1일차로 두 분께서 바다와 함께할 업종과 종목을 꼽아왔거든요. 일단 바다와 관련한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일차로 바다로 떠나자입니다. 자, 키워드 보이시죠? 리조트, 수소차 최근에 인기 끌고 있고요. 화장품, 중국 소비주 가운데 화장품만이 살아남는 마치 지금 화장품 주만 있는 듯한 모습을 증시에서 시연하고 있고요. 여행입니다. 카지노, 의류, 레저, 호텔 이렇게 키워드만 봐도 딱 오늘 굉장히 기대가 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관련 업종에서 어떤 걸 꼽으셨어요? 저 주제 최대한 충실하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바다에 실제 나갈 때 필요한 네. 그러한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들 위주로 좀 픽을 했고요. 사실은 뭐 이제 종목의 다양화를 위해서 픽을 한 것도 있어요. 사실 제가 관심 있는 분야 자체는 아닌데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실제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한 달 전에 베트남을 다 다녀왔었거든요. 근데 실제 네. 바캉스를 갔을 때 특히나 이제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애용하는 제품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한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로 좀 가져 나와봤습니다. 네, 뒤로 미루신 게 아니네요. 한번 다녀오셨네요. 아니 한 번 더 가야죠. 베트남으로 이미 다녀오시고 지금 그 눈에 띄는 실생활에 가까운 업종으로 의류? 그러면 래시가드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저희가 그 작년부터 그 래시가드 관련 그 종목이 상장한 이후에 계속 종목의 그 수혜 기대감이 매우 컸잖아요. 예, 실제적으로 래시가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실제 뭐 제가 한 달 전에 나갔다 왔다고 했지만 한국인들 이제 동양인들은 이제 얼굴 보면 대충 알 수는 있는데 한국인들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은 이제 래시가드거든요. 지금 한국인들은 대부분 래시가드를 해외에서 이제 착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제품의 대부분 뭐 8할 이상이 이 회사의 제품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 국내에서는 확실하게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네. 사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글로벌리하게 진출했을 때 다가오게 될 그런 파급력 자체는 굉장히 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충분히 주가에는 반영이 될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유튜브에서 벌써 답을 누가 딱 주셨어요. 그 배럴이라고 맞습니다. 그 잠시 후에 종목에 대한 전략은 들어보고요. 지금 의류주 가운데서 오늘도 몇몇 종목들이 아주 튀고 있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최근에 막 신고가를 나타내면서 마치 증시의 하락을 비웃기라도 하듯 아주 좋은 수익을 나타내고 있고요. 한 7% 오늘 오르네요. 그리고 휠라코리아도 다시 한번 재탄생하는 느낌으로 수익을 계속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의류주를 바캉스 1일차 업종으로 꼽아오셨고요. 임정희 연구원께서는 바다 관련 업종 어떤 거 꼽아오셨어요?
네, 아무래도 좀 휴가철이다 보니까 뭐 네. 복합 리조트도 그렇고 카지노 여러 가지 좀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카지노 업종을 좀 꼽아본 상황이고요. 카지노. 네, 우선은 카지노 업황 자체가 지금 마카오 시장에서는 매우 좋은 편으로 계속적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우선 마카오 시장이 상반기에 이제 카지노로 무려 20조 원을 벌어들일 거란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가운데서도 국내 기업들 충분히 업황은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 들어서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좀 바캉스 혹은 7, 8월 달 지나서도 주가가 좀 상승 모멘텀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서 파라다이스를 저는 꼽아서 가져온 상황이고요. 네. 우선은 이 카지노 관련된 업황이 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작년 초에는 그 월 매출액이 2조 7천억 원인데 올해는 3조 원대로 넘어가면서 3조 4천억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실히 업황 자체가 이제 실적이 좋다는 게 매우 큰 장점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중국 VIP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는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서 이러한 부분이 좀 더 확인된다면은 실적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카지노 업황을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카지노는 그 이쪽에서 왠지 그 뽑아주실 것 같은 느낌 아닌가요? 그러니까 박우신 팀장께서 오히려 카지노를 얘기해 줄 것 같고 임정희 연구원께서 의류를 얘기해 줄 것 같은데 마치 그 반대로 카지노 의류를 꼽아줬습니다. 지금 아름민영님께서 배럴 혹시 의류주 수영복하면 배럴 아닌가요? 라고 정답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자, 배럴 래시가드의 가파른 성장세로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얻고 주가도 올랐습니다. 지금이라도 관심 가져도 되는 탑픽인가요? 그렇죠. 일단은 사실 이제 배럴이라는 회사가 이 래시가드라는 이제 품목 하나만으로도 지금 실적에 대한 증가 그리고 시장에 대한 관심을 한몫에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 국내 매출이 현재 대부분이거든요. 즉 이 부분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외로 진출을 했을 때 나타나게 될 실적의 성장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가늠이 정확하게 되지 않는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증시 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래시가드 쪽에서 대부분의 매출들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이 가장 큰 시장 역시는 이제 중국 시장이 되겠죠. 그래서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로드맵을 찬찬히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네. 얼마 전에 이제 오픈마켓에 출점을 했고요. 그 이후에 지금 하반기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 플래그십 스토어에 출점을 할 예정이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백화점까지 진출 예정입니다. 즉 이러한 다양한 그러한 출점을 바탕으로 해서 유통 경로가 다양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매출이 중국 시장에서 충분히 증가할 수 있는 모습들을 향후에 보여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그러한 부분들을 올 하반기부터는 일정 부분 수치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올 하반기 실적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가 되면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주가에는 충분히 기대감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래시가드 단일 품목으로 거의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수영복 시장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영복 신제품도 얼마 전에 발매를 했고요. 사실 이제 회사에서는 지금 올해는 아니고요. 한 내년 정도에 화장품 시장으로의 진출까지도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즉 해당 래시가드로 이제 단일 품목으로 출발한 그러한 회사 자체가 품목 자체가 다양해지고 있고 물론 이러한 부분들이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기까지는 시간은 다소간에 소요가 될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이미 기존에 나오고 있는 매출 자체 그리고 MS 자체가 워낙에 탄탄하기 때문에 이를 캐시카우 바탕으로 해서 충분한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본다면 사실 네. 주가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인 그러한 흐름들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팀장님, 지금 주가가 매력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올 2월에 상장한 이후에 이 종목만 마치 나 홀로 파죽지세 느낌같이 175%나 올랐습니다. 올 2월에 상장한 이후에 주가 그 다른 종목들을 지지부진할 때 마치 좋은 성적을 거두어내듯 선물 같은 종목이었는데 자, 중국 수해 그리고 성수기 여름 시즌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22,000원의 주가에서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세요? 예,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상장한 이후에 주가는 꾸준하게 상승을 했고요. 얼마 전에 3만 원대도 돌파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지금 최근 한 일주일여간 시황에 따른 그러한 하락을 좀 맞은 그러한 상황인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을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예상 밸류만 놓고 본다면 PE 한 20배 수준에서 현재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앞서 이제 언급드린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 그리고 품목의 다변화 이러한 부분들은 아직 이러한 밸류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판단이라면 충분히 현재 시점 PE 20배 자체는
크게 이제 부담이 되는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때마침 기술적으로도 사실 61선 자리 정도에서 지금 눌림 자리가 나와주고 있고요. 금일 같은 경우는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한 3% 정도 반등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가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얼마 전에 사실 31,500원까지 장중에 가격대가 도달을 하긴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3만 원대까지는 무리 없이 좀 3만 원대까지 그 예. 거의 직전 고점 정도 수준에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예, 얘기군요. 그 정도까지는 예. 뭐 짧은 시간에도 도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한 19,000원 선 정도로 잡고 19,000원. 예, 대응을 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시장이 좋지 못한 때에도 이제 오르고 있다. 주가 상승 눈여겨보셨고요. 주가 상승 코스닥의 새내기 주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주가 배럴입니다. 배럴 그 이후에 뭐 SG, 카페24 등도 관심이 컸는데 그걸 다 뛰어넘고 배럴이 가장 큰 수익이네요. 3만 원의 목표가 주었습니다. 지금 6월 여름휴가 특집 바캉스 1일차 바다로 떠나자. 바다와 가장 어울리는 업종 종목 배럴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임정희 과장께서는 카지노를 의견 주셨잖아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카지노 국내 대표 기업인 파라다이스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파라다이스 우선은 카지노의 가장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저희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주가가 작년 11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좀 고점에서 밀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인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 작년 11월 달에 중국 정부가 좀 외환 거래에 대한 감독을 좀 강화하면서 여기에 대한 좀 제재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지금 중국 VIP 고객들의 그 수요가 조금씩 좀 정체된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주가는 좀 많이 밀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일본 VIP가 채워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 9월 달에는 이 파라다이스 시티 1-2단계도 이제 개장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좀 이러한 모멘텀들이 다시 한번 부각받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VIP가 확실히 매출의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실적이 증가하면 매우 좋을 거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일본 VIP가 확실하게 채워주고 있다는 게 좀 더 보완적인 부분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 VIP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작년부터 이 세사감이라는 일본 회사와 함께 법인을 지분 파트너를 이제 설립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출 증가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2016년부터 월 평균으로 좀 증가하는 수치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2016년에는 220억 원이 월 평균 수치였고 작년에는 520억 원, 올해는 700억대가 넘는 이제 매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증가율이 높아진다는 것 자체가 그 실적을 좀 뒷받침해줄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바캉스 특집으로 좀 가져온 게 이 9월달에 파라다이스 시티에 나머지 부분들도 개장을 한다는 게 좀 가장 큰 포인트였습니다. 현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1-1차 이 시설들은 매우 고가 VIP를 대상으로 만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우 고가에 대한 이제 일반 고객들은 좀 접근하기 쉽지 않은 시설들이 예. 갖춘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9월 달부터 이런 일반 고객 영업들도 이제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적자를 좀 줄일 수 있다는 거, 좀 이러한 부분들이 좀 하반기에 좀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라다이스 9월에 파라다이스 시티 개장하고 일본인 그 VIP 그 수혜도 기대가 된다라고 했는데 주가는 그것만큼 화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줄줄 마치 새듯이 그 내려가는 모습인데 그 중국 소비주들 뭐 화장품이나 오히려 그런 것들은 면세점이나 그 회복이 되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중국 소비주 가운데 유독 좀 카지노주만 다른 화장품이나 면세에 비해서 못 올라가는 느낌이 나는데 그런 것도 괜찮나요? 네, 맞습니다. 그 사전에 설명드린 대로 작년 11월 달부터 이 중국의 규제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 3분기 이후부터 이 중국 VIP가 증가하는 추세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VIP가 빠진 게 아니라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기대감을 충족하지 못해서 현재 좀 많이 미끄러져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중국 VIP 시장 자체 혹은 고객들이 늘어나면은 매출 혹은 이제 리스크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확실한 주가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업황 자체가 매우 좋습니다. 거의 지금 아까 초두에 설명드린 대로 이 마카오 카지노 시장 자체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업황이 좋은 부분들 혹은 향후에 확실하게 이제 모멘텀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업황이 좋다는 거를 좀 믿고 저희가 주가를 좀 주시해봐도 좋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파라다이스 그 목표가 얘기해 주셨나요? 목표가는 역시 그 전고점 부분에서 좀 이제 박스권 흐름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전고점 부분이 25,000원 정도 말씀드리고요. 순저가는 15,000원 정도로 대응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다른 중국 소비주들 가운데 힘을 좀 늦게 낼 예정일까요? 오늘 카지노주 가운데 파라다이스 목표가 25,000원 들었습니다. 저희 2월 여름 휴가 특집 바캉스 떠나자. 특히 바캉스에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바다입니다. 바다의 카지노 그리고 의류 수영복 봤다면 박구시 팀장님 또 어떤 거 가지고 오셨어요? 뽑아오셨어요? 제가 지금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제에 충실했고요. 일단 바다로 가면은 당연히 래시가드를 입고 수영을 하게 되는데 선크림을 바르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선크림 업체로 지금 최근 들어서 최근 한두 달 사이에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 업체입니다. 원익이라는 회사고요. 사실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이제 화장품 관련주로 많이 알려져 있진 않았는데 동사 같은 경우 이제 매출 구성을 보게 네네. 되면 전자부품도 팔고요. 거기에 예. 헬스케어 장비도 팔고요. 거기에 이제 화장품, 코스메틱 관련된 매출도 있었는데 네. 지금 올해 1, 4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이러한 코스메틱 쪽 매출이 40%가 넘었습니다. 거의 절반을 바로 차지하는 종목으로 넘어가신 거죠 지금? 예, 화장품 예. 가운데 원익이라는 예.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선크림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제 뭐 다양한 동사는 이제 사업의 구성을 띠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성장세가 가장 돋보이는 부분 그리고 동사의 매출의 40% 거의 한 절반 가량을 현재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러한 선크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자회사로 CMS 랩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CMS 랩에서 나오고 있는 셀퓨전시라는 선크림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제가 사실 화장품 쪽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그렇지는 못한데 실제적으로 이제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최근에 이제 선크림 시장 쪽에서는 네. 독보적으로 굉장히 유니크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예. 이러한 부분들이 1, 4분기 실적에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면 충분히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이제 분기 실적, 특히나 수치로 이제 확인이 된 것은 이번 1, 4분기 실적에서의 거의 처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반향을 이끌면서 실제적으로 5월달에 대량 거래가 좀 터졌었고요. 그 당시에 네. 기관들이 집중 매수를 해준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동사는 위로는 굉장히 많이 열려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예. 이 제품 자체가 아직은 성장 초기라고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더 성장하는 모습들을 다음 분기 실적에서 확인이 된다면 시장 자체에서는 굉장히 큰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네.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선크림 같습니다. 잘 안 바르시죠? 예, 거의 안 바르는. 네, 예. 대용량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다 바르시면. 대용량이 예. 필요해서 안 바르는 게 아니라 예. 제 피부가 개인적으로 좀 잘 타지가 않아가지고 예. 농담입니다. 이번 베트남 네네. 갔을 때도 선크림 안 발랐었거든요. 예. 사실 그래서 네. 제가 이런 쪽 제품에 크게 관심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이다 네. 보니까 시장 조사는 좀 해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익입니다. 여러분 화장품도 마치 이 임정희 과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실 것만 같은 업종이었는데 아니고 박우신 팀장님께서 의류 오늘 화장품 업종 꼽았는데 왜 화장품 하면 요새 막 신고가 나타내고 있는 LG생활건강, 뭐 제리준 코스메틱, 아모레퍼시픽, 아모레주 이런 것도 잘 나가는데 원익은 조금 의외였긴 해요.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좀 언더독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다른 분들 많이 얘기 안 하시는 종목에서 뭔가 강력하게 레벨업할 수 있는 종목을 많이 찾으려고 노력하는 네네. 타입인 것 같고요. 일단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화장품 업종은 대부분이 이제 특히나 이제 작년 실적 대비한 기저효과 내지는 이제 중국과의 그러한 국가적인 관계들 이러한 부분들이 완화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받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과거에는 굉장히 멀티플을 강하게 봤던 그러한 성장세가 돋보이는 업종이라고 본다면 그러한 부분 내에서 사실은 조금 더 이제 시장에 알려지지 않았고요. 아직도 멀티플 자체가 크게 이제 고평가가 되지 않은 종목을 찾다 보니까 원익이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동사가 주로 매출하고 있는 선크림이라는 제품 자체에 사실은 이제 주제와도 부합하지만 굉장히 유니크한 품목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색조 화장품이 됐든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초 화장품이 됐든 대부분은 사실은 이제 선점하는 업체들이 있게 마련이죠. 하지만 굉장히 이제 니치 마켓을 잘 찾아 들어갔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예,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이 종목을 목표 볼게요. 말씀드렸다고 보시면 목표가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인가요? 예, 원익? 일단 이 종목 현재 6,800원대 움직여주고 예, 있습니다. 지금. 이 종목 일단 시총밸류 한 2천억 정도로 목표가를 산정을 해봤고요. 가격으로는 한 12,000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낮지 않아요. 조금 높아요. 분기 실적 확인하시면서 중기적으로 들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손절가는
짧게 좀 대응을 하겠습니다. 6,000원 손절가 잡고요. 만약에 이제 손절가 붕괴가 된다면 예. 5,000원대에서 다시 한번 매수하는 쪽으로 네. 일단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캉스 업종 보고 종목 보잖아요. 증시가 좀만 더 힘을 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유독 듭니다. 이렇게 증시가 좋으면 이런 종목들도 더 탄력받고 으쌰으쌰 할 텐데 지금 채팅창에서는 2,300포인트 코스피 마치 깨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의견을 주시고 있고요. 지금 코스피가 2,302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1% 이상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 810포인트로 오늘 7월의 첫 거래일 이렇게 양시장이 반등 못하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임정희 과장께서는 여름과 관련한 카지노 업종 말고 수소차 업종을 가져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3월달에 그 렌터카 롯데 렌터카가 그 렌터카 중에서 수소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좀 검토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렌터카 역시도 이제 앞으로 큰 패러다임 속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유차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환경 오염 관련된 이슈들, 전기차, 수소차 관련된 이슈들은 저희 매우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 역시도 그동안 많이 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수소 전기차가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받는 거는 좀 전기차랑 다르게 좀 대형차 위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력률이 매우 좋고 그리고 운행 거리가 짧기 때문에 보통 이제 스포츠카, 특히 테슬라를 통해서 아주 폭발적인 성장을 좀 보여줬었죠. 하지만 수소차 같은 경우는 좀 출력이 낮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운행 거리 기간이 전기차보다 훨씬 더 월등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대형 버스나 좀 이런 현실성이 좀 높은 차들로 좀 집중적으로 확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된 이외에도 수소 전기차는 저희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라는 그 증시 경험이 있잖아요. 지금 정부가 이 수소차 민간과 함께 2022년까지 아주 대폭 지원을 하겠다. 이 뉴스가 나온 이후에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데 오늘도 삼화전기가 16% 오르고 있네요. 이 시간에 증시 안 좋은 상황에 일진 머티리얼즈, 지금 뉴인텍, EM코리아, 인제컨트롤스, GMB코리아, 코롱 머티리얼 등등 아주 증시와 반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저는 역시 9월 달에 상승 모멘텀이 좀 더 강한 종목 위주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일진다이아라는 종목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진다이아 그 자회사 일진복합소재가 통해서 이 수소 탱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2008년부터 계속적으로 개발을 해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소 탱크의 국산화를 성공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향후에도 이런 수소차에 관련된 부분들이 증가할수록 여기에 대한 수혜를 계속적으로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차가 9월 달에 이제 그 4세대 수소 전기차를 이제 출시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바캉스 지나서 9월 달에 이 성장 모멘텀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좀 관심 있게 봐야 할 종목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름 강타 종목 오늘 일진다이아가 오르고 있는데 같이 올라타도 될까요? 목표가는요? 네, 목표가는 전고점 부위 33,000원 정도 33,000원, 말씀드리고요. 예. 네, 손절가는 2만 원 정도로 대응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종목 잘 봤습니다. 여러분 자꾸 아쉬운 게 증시가 더 좋다면 이런 바캉스 종목들도 더 탄력받고 우리가 신나게 방송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 너무 아쉽고요. 자, 두 분께 마지막 질문입니다. 서머랠리 과연 7월에 있을까? 아유 무슨 서머랠리요. 지금 2,300이 지금 깨지게 생겼구만. 전략들 세워주시죠, 박우신 팀장님. 저는 이제 후자인 것 같아요. 일단은 시장이 회복을 하는 게 급선무라고 보고요. 네. 뭐 랠리까지는 지금 바랄 수 있는 그러한 모양새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네, 이제 아유 이탈했어요. 2,299까지. 예, 2,300 이탈입니다. 예, 다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있죠.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뭐 지겹게 나오는 얘기지만 일정 부분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되면 이제 PBR 밴드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2,300 기준이 한 1배 정도라면 사실은 중장기적으로는 저점을 찍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증시 하락의 원흉 자체는 사실은 저는 이제 기후라고 좀 보고 있는데 환율에 대한 부분이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지금 금일 같은 경우도 재차 하락하는 이유가 환율이 상승하기 때문이라고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사실은 이제 외국인의 수급 이탈로 이어질까봐에 대한 우려라고 본다면 실제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 이탈 우려할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종합한다면 결론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등락이 있을
가능성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러한 부분이 네. 지나간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를 띠고 있는 그러한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매수도 가능한 그러한 자리가 아닌가. 다만 이제 랠리까지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하고 네. 있지 않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회복하는 과정, 그러한 과정들이 진행되는 부분들을 보고 그 네. 추후에 랠리를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랠리 우선적으로 회복을 해야 한다라는 2,300 이탈. 지금 반어법으로 햇빛마을님께서 축 2,300 붕괴. 매우 어려운 그 구간. 지수대가 주요하게 회복되지 못하니까 계속 좀 흘러내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어떻게 전략 세울까요? 네, 저도 충분히 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예. 시장 자체가 좀 우호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확인 과정들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러한 와중에서도 저희가 좀 공격적인 매수는 사실 쉽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좀 더 성장 모멘텀들이 드러날 수 있는 종목들에 저희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데 초점을 맞춰서 오늘 종목들을 가져온 부분들도 있었고요. 좀 더 4분기 혹은 3분기의 실적이나 혹은 성장 모멘텀들, 주가가 좀 좋아할 만한 기대감들을 갖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저희가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현재 좋아 보입니다. 7월 여름휴가 특집 바캉스 오늘 바다와 관련한 업종 함께 했습니다. 이런 때 그냥 대타하기 싫어요. 그냥 가고 싶어. 집에 시장이 왜 이러는 거야. 그래도 두 분과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박우신 팀장과 메리츠연금증권 임정희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